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네, 김종철 위원장님. 네네. 외교 통상 문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정파적 이익보다는 국익이 더 중요시 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서 관세 재인상 발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준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 통과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해서 특별법 반대해왔던 사안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총력전으로 겨우겨우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데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대통령 뜻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어떤 언급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한상의가 또 부자들이 탈한국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 퍼뜨린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또 혹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뉴스 괴담을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가 퍼뜨렸습니다. 그것도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한 빌미로 완전히 허구의 통계적 수치를 인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묵과해서는 안 될 행태 아니겠습니까? 예,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대한상의가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납부 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보도자료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고 영국, 중국, 인도에 의해서 세계 4위이다. 상속세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상의가 인용한 이 보고서 문제가 있는데 완전히 인위적으로 통계가 조작된 정황이 뚜렷했고 국세청이 발표한 실상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국의 조세정책 분석기관인 TPA에서는 지난해 7월에 이미 헨리앤 파트너스의 통계는 이민 컨설팅 상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 자료에 가깝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보고서상에서 백만장자와 초고액 자산가의 비율이 전 세계 도시에서 수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있고 이럴 수 있는 확률이 0.03%에 불과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의 통계 수치가 0이나 5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이 우연히 나타날 확률은 2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더욱 큰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통계의 신뢰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팩트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틀렸는데 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 남아있던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명맥까지 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독임제로 방통위가 운영되어 있던 지난 2014년 김홍일 위원장 시절에 방통위는 편파 표적 감사를 벌여서 팩트체크 사업을 난도질했습니다. 팩트체크 플랫폼이었던 팩트체크넷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팩트체크넷이 있었다면 누구나 다 해당 데이터가 지금 가짜임을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팩트 체크 작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면 걸러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체크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허위 조작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가 생성되어지는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 작업이 이런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좀 더 확대해서 투명성 센터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그리고 미디어 역량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이용자들의 그 팩트에 대한 변별력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도자료 보시면 18일 감사 결과 발표 여기 보조금 목적에 사용한 듯 하반기 새 팩트체크 플랫폼을 선보일 듯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 팩트체크 플랫폼이 혹시 생겼나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곧 나올 건가요? 아직은 없고. 아, 예. 이 부분은 사실은 공동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팩트체크 사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통위 시절 사실 독임제, 불법 2인 체제는 윤석열, 김건희만을 바라보면서 사회에 독버섯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탄생한 방미통위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진숙, 김태규 2인이 불법적으로 의결했던 KBS 이사 임명 무효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그 2인 체제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위법적인 행위였다고 학자적 소신을 제가 청문 과정에서부터 분명히 밝혀 왔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입장은 변함이 없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식을 치른 뒤 6시간 만에 박문진 이사 선임안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완전히 전쟁을 치르듯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박문진 이사 KBS 이사 임명 과정 속기록은 혹시 보셨습니까? 예, 자세히 제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논의 없이 투표만 하는데 박문진 이사 6명이 뽑히고 KBS 이사들이 뽑혔습니다. 챗 GPT조차 박문진 6명의 이사가 2명의 심사위원에게 그냥 뽑힐 확률이 0.000136%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졸속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절차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어떤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에서 국회, 언론, 시민들이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전혀 없다.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소지가 크다. 공영방송 독립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이런 경고를 전부 무시하고 강행을 하더니 결국 법원에서 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진숙 체제가 진행한 KBS 이사 7인 임명 처분 집행전직 판결 나왔습니다. 합당하고 당연한 판결 아닙니까? 네, 동의합니다. 박문진 이사 임명 취소 소송부터 언론 입틀막 제재까지 현재 박미통위가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향후 이러한 폭거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재발 방지책들을 마련할 것인지 국민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 행정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안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대원칙이고 그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장치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과거에 이루어졌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등을 통해서 시정을 해서 향후에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지금 일단 마련을 하고 있고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면 그게 필요한 조치들도 제안을 드릴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